네, 안녕하세요. 장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RSI 전략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RSI 값을 구해서 30보다 작으면은 롱을 진입을 하고요. 만약에 RSI가 70보다 커지면은 그 롱을 종료하는 간단한 전략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게 1시간 봉 기준으로 이더리움에서 66%의 높은 수익률이 나왔어요. 근데 순익은 아이러니하게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되게 많은 손해를 봤죠. 수익률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거래가 많긴 해요. 항상 이렇게 잘 승률이 높았는데 가끔 한 번의 실패로 많은 손해를 봤죠. 아무래도 RSI를 이용해서 이렇게 역추세 전략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이게 추세를 잘못 우리가 타게 되면은 한 번 흐르면서 마이너스 33%까지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손절이나 익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exit라는 펑션을 좀 배워볼 겁니다. strategy.exit인데요. 여기 close랑 이름이 비슷하죠. 얘도 종료고 얘도 종료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 close 펑션은 시장가 주문입니다. 어떤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봉이 마감되자마자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종가 마감인 거죠. 종가의 마감이 되는 게 클로즈고요. 그래서 어떤 RSI가 70보다 커졌을 때 그 봉의 종가에 종료를 한다라는 게 클로즈 펑션이고요. 엑시트 펑션은 꼭 종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지정가 종료예요. 가격을 정해놓고 종료시킬 수 있는 펑션이 이 엑시트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법이 첫 번째 이 exit 펑션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서는 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id를 종료라고 해놓고 이 두 번째는 종료할 id를 적어주는 거. 진입한 id겠죠. 여기 우리 롱이라고 진입을 했으니까 그대로 롱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롱 똑같은 id를. 그래야 우리가 종료라는 id로 진입한 롱 id를 종료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 꼭 두 가지를 안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고 싶어요. 손절할 때는 스톱을 넣는 겁니다. 스톱에 내가 손절하고 싶은 가격을 지정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지정된 뭐 천 이런 거 넣어주면 안 되겠죠. 항상 변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책정하기 좋은 게 이 스트래터지 점 포지션 그리고 언더바 AVG 프라이스 이게 이제 평단가입니다. 평단가. 내 지금 포지션의 평균 가격인 거죠. 그래서 내 평단가를 가지고 이 손절가를 정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내 평단가에서 만약에 5% 하락했을 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95를 넣으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5% 하락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10% 하락했을 때 0.9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나의 이제 손절 주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정가로 내 평단가에서 10%가 떨어지면은 손절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략 테스터로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마이너스 14%였던 거를 한번 손절을 하게 하도록 했을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자, 여기 무수한 손절이 생겼네요. 전략 테스트에 가면은 더 순익이 안 좋아졌죠. 아, 그러면 이거는 너무 잦은 손절에 의해서 많은 손절을 지금 겪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손절 라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손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익절하는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컴마를 해서 리밋이라는 걸 넣고 스트래터지 점 하면 이제 포지션 AVG 프라이스였죠. 평단가에서 10%가 올랐을 때 익절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1.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단가에서 10% 위에다가 지정가로 익절 주문을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뭐 여기는 뭐 몇 개 이제 익절이 난 게 있네요. 여기서 지금 10% 익절 났고 몇 부분이 또 익절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손절만 하지 않고 익절 주문도 몇 개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도 이제 클로즈 엔트리스 오더 롱이면 이건 그냥 단순히 RSI가 70보다 커지면은 종료하는 걸로 익절이 났는데 여기 잘 보면은 이 부분에서 10% 익절이 났죠. 여기 롱 종료이면은 10% 익절인 겁니다. 여기도 롱 종료이면은 10% 익절로 떤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이런 이 손익절 코드를 넣은 것만으로도 지금 한번 수익률을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변해 있습니다. 수익률도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30%에서
내가 손절만 넣었더니 마이너스 50%가 되고 손익절을 같이 넣었더니 마이너스 2%로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시트 주문을 이용하면은 손절을 이런 평단가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이런 손익절하는 방법 볼 수 있는 코드가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쓸 거예요. 평단가를 이용해서 엑시트 주문을 넣는 방식. 근데 이 방식은 지금 잘 작동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거를 손절을 0.99로 하면 1%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1.01을 하면 1% 올랐을 때 익절하는 거죠. 되게 간격을 작게 만들었어요. 손익절을. 그러고 나서 제가 저장을 하면은 자, 지금 뭐 전략 스크립트는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터를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는 1% 익절하기로 했는데 2.35%가 익절이 됐고요. 뭔가 되게 오차가 크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69 손절이 됐고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막 별의별 오차 큰 부분이 몇 개 보입니다. 마이너스 여긴 좀 괜찮네요. 괜찮다가 마이너스 1.77이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오차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2.37% 이렇게.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원인이 되는 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오차 있는 부분, 여기가 오차 있는 부분, 여기가 오차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봉과 봉 사이 진입과 그 다음 봉에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종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익절가랑 손절가 설정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진입한 당시에 평단가가 잘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략 테스터는 봉이 마감되고 진입을 하는데요. 봉이 마감되고 시가에 진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 평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exit 주문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가 그렇게 쓸모는 없는 겁니다.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차피 종가에 진입을 할 거죠. 저희는 종가에 진입을 할 거고 우리는 RSI가 30보다 적어질 때 종가에 진입할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스트래터지.점 exit 주문을 여기다가 종료로 넣고 롱을 종료하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스탑을 어차피 나는 이 RSI가 30보다 작을 때 진입하죠. 그 당시 종가에.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넣는 겁니다. 클로스 곱하기 0.99, 리밋은 클로스 곱하기 1.01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얘도 1% 손절, 1% 익절인데 종가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RSI가 30보다 작을 때 종가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넣어주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if 문으로 하나 조건을 제한해 주는 걸 넣을 거예요. 뭐냐면 스트래터지에 포지션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사이즈예요. 이게 0일 때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포지션 사이즈가 없을 때만 진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입을 하기 전까지만 엑시 주문을 계속 실행하다가 진입을 하면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종료 주문을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는 늘 필요가 없죠. RSI가 30보다 적어져도 어차피 나는 진입한 당시에 종가를 원하는 거기 때문인 거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요. RSI가 30보다 작아지면 계속 엑시 주문으로 수정을 해요. 스탑이랑 리밋을 계속 수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어야 내가 딱 진입했을 때 그 순간에 딱 종가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해서 한번 이게 고쳐졌는지 한번 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전략 테스터에 가서 이제 종료가 있는 부분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뭐 이 정도 0,4만 좀 감안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아까보다는 아까 막 마이너스 2.3%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세요. 만약에 내가 아주 짧게 손익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평단가를 이용하는 방식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SI가 30보다 작아질 때 종가에 진입한다는 이 알고리즘을 기억했다면은 그럼 난 종가에 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 종가는 언제? 포지션 사이즈가 없을 때 기준으로 넣어야지 마지막에 딱 진입하기 전에 종가로 세팅이 된다는 거죠. 살짝 중급이긴 한데 이번 내용이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 손익절을 막 자주 하게 될 때는 이 방법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